KDI 섬뜩한 경고, 앞으로 더 어려워요. 저는 경기 진단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도 있고요. 국책연구기관도 있고요. 민간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KDI의 경기 진단은 지금 제가 기자 생활을 진짜 오랫동안 했고 지금까지 그 진단 내용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맞는 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경기 진단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기 진단은 언제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경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기 진단은 시장에 잘 들여맞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만들어서 그런지 사명감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 간이 예상보다 투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투철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국가 간이 투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KDI에 대한 어떤 경기 진단은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KDI 진단은요. KDI의 경기 진단은요. 또 섬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4년 9월 기준입니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다소 개선이 된다 했습니다. 2024년 7월에 경기 저점이라고 판단했고요. 1년 만에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이 된다로 가다가 다시 2024년 7월에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바꿨고요. 2024년 8월도 내수 회복 지연 경기 개선세 제약 이렇게 봤습니다. 9월도 마찬가지 내수 회복 지연 경기 개선세 제약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가 보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부는 2024년 8월에 경기 회복 흐름 지속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내수까지 회복이 조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KDI는 아니야. 내수가 어려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려워질 거냐? 이게 고금리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내느라고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자를 말입니다. 원리금 합쳐서 140만 원, 150만 원 내던 사람이 한 달에 갑자기 180만 원, 19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자 비용만 말입니다. 원리금 비용이 이자 비용 플러스 원리금 비용이 그러면 쓸 돈이 없죠. 쓸 돈이 없으면 없는 만큼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러면 대출금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쌀 수도 있겠죠. 대출금리가 비싸면 비싸는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2021년 8월에 처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그러면 2022년 금리가 또 올라갔죠. 2023년 금리가 또 올라갔죠. 2024년 금리가 안 올라갔지만 올라간 금리가 계속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금리가 켜켜이 올라서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압사당할 정도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지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월별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입니다. 9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여기는 전월 대비라고 놔뒀잖아요. 전년 대비하면 9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9분기면 여러분 2년하고도 3개월이잖아요. 그럼 2년 3개월 동안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졌다. 물건을 안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비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기업은요.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가 일어나야지 기업은 생산을 많이 하는데 기업을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면 고용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건설기성을 보면 이게 건설기성이라는 게 이미 기자의 이룰성자예요. 이미 지어놓은 건설지수를 말하는데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건설기성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7월에는요.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면 2분기가 4월, 5월, 6월인데 계속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이고 7월에도 마이너스 1.7%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까지 건설 투자 이거 부양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란 말이 그냥 현실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요. 경기 진단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7월이 98.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 미치잖아요. 98.4잖아요. 게다가 2024년 2월에 100.1을 기록한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게다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정체입니다. 6월 달에 100.6이었는데 7월에도 100.6입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미래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미래 경기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정체예요. 100보다 넘어서 경기가 확장될 수는 있지만 정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경기가 좋아질라 치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우상향을 해야 되고요. 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도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우하향을 하고 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라는 게 여러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경기가 그닥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 현실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 말이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길어질까 두렵죠. 그러나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허우적거리다 힘이 빠지면 늪 속으로 쑥 빠진다는 거 아시죠? 시장은 그렇게 늪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원의 손길이 없어요. 저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게 금리 인하 참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 인하보다는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을 하고 건설업에 대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거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도 강조합니다.